안녕하세요. 김도윤의 실전 체스 메타 진행을 맡게 된 김도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브레인 게임 중 하나로 꼽히는 체스. 체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레인 스포츠가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체스의 매력은 한순간에 판의 흐름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즐기는 두뇌 게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게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각종 체스 전략들은 더욱 다채롭게 체스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스 메타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김도윤의 실전 체스 메타에서는 현재 가장 유행하고 주로 쓰이는 메타를 파악하여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기술과 전략을 강의를 통해 알아보고 강의 내용과 관련된 경기까지 같이 분석하여 해설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직접 실전에 적용해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우리 프로그램 첫 시작인 만큼 체스 게임의 흐름에서도 아주 중요한 오프닝 전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프닝 함정과 실수에 대해 알아보고 유명한 함정들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에서 오프닝은 할만한 미들 게임, 중반 전투를 들어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프닝에서 게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함정들이 많은 체스 오프닝이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함정을 당하지 않으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함정에 빠져들게 되면 바로 게임을 질 정도로 불리해지죠. 체스에서 중급자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유명한 함정들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함정으로는 철학자의 체크메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번개메이트라고 많이 부르는 함정인데요. 체스 초보자 간의 대국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먼저 백이 게임을 2포, 킹 앞에 폰을 2칸 움직이는데요. 이 수는 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첫 번째 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비숍과 퀸을 빠르게 전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서 흑도 마찬가지로 E5로 대응하는 같이 중앙을 차지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숍과 퀸의 길을 열어주는 아주 좋은 수가 되죠. 이때 보통 여기서 나이트 F3로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폰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인데요. 이때 함정으로 퀸이 H5 체스보드의 대각선 끝까지 이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기본적으로 흑이 정확하게 맞게 된다면 좋은 수는 아니지만 이 퀸이 나왔을 때 퀸은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기물이기 때문에 이 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바로 게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보자들 간의 대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를 살펴보자면 이 퀸이 나와서 이 퀸을 잡고 싶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 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트가 나와서 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트가 나와서 퀸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 백이 가하고 있는 위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인데요. 이 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퀸이 왼쪽에 직선 끝을 보면 이 E5의 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은 E5의 폰을 공짜로 잡으면서 체크를 걸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나이트가 아니라 폰으로 G6로 오면서 퀸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 수는 최악의 수가 됩니다. 아주 큰 실수인데요. 백은 여전히 E5에
폰을 잡으면서 체크를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체크가 걸린 것뿐만 아니라 H8의 룩까지 걸려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전술, 하나의 기물로 두 개의 기물로 동시에 공격하는 전술을 체스에서는 포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숍이 막을 때 이렇게 H8룩이 잡혀버리게 되면 바로 5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이 아주 유리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콜라 메이트, 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여기에서 이 퀸 H5의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방어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5의 폰이 위험하기 때문에 E5의 폰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폰으로 이렇게 보호를 할 수도 있겠고요. 비숍으로 보호를 할 수도 있겠고 퀸으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로도 보호할 수 있죠. 이 여러 가지의 가능성 중 최선의 방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나이트가 C6로 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수들은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D6는 안전하고 폰을 완벽하게 지켜주면서 비숍의 길을 열어주는 좋은 점이 있는 수이지만 반대로 어두운 칸 F8에 있는 비숍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퀸이 E7으로 가는 것도 안전하게 폰을 지켜주지만 비숍의 길이 막힌다는 단점이 있고요. 따라서 나이트 C6는 어떤 기물의 길도 막지 않고 나이트가 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좋은 수입니다. 하지만 백의 노림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이 퀸이 폰을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F7의 폰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폰을 잡을 수는 없죠. 킹에게 잡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만약 백이 F7 폰을 한 번 더 공격한다면 체크메이트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숍이 C4로 오면서 F7 지점을 비숍과 퀸이 동시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위협을 보지 못하고 나이트로 퀸을 잡으려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 퀸이 이쪽 폰을 잡게 된다면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킹은 퀸을 잡을 수 없죠. 왜냐하면 비숍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퀸이 F7의 폰을 잡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잡지 못하게 막으려면 퀸으로 E7으로 가는 것도 안전한 방어 중에 하나지만 가장 최선의 수로 알려진 수는 폰을 이때 올려서 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까하고 차이점은 나이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폰이 공짜로 잡히면서 포크 전술이 됐지만 이 상황에서는 포크 전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이쪽을 잡게 되면 나이트에게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백은 퀸을 후퇴해야 되는데요. 다른 곳으로 후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퇴한다면 그 이후에 전개를 지속해서 게임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점은 백이 F3, 이 자리로 퀸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의 아이디어는 F7 지점을 한 번 더 공격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를 잡지 못하게 방어를 해야겠죠. 여기서 길막기, 나이트가 전개하면서 퀸의 길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퀸이 나이트를 잡게 된다면 퀸에게 잡히게 되겠죠. 여기에서 백은 또 한 번 집요하게 이 F7에 대한 공격을 노릴 수 있는데요. 퀸 B3로 오면서 F7을 한 번 더 노리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나이트가 D4로 들어가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바로 퀸을 공격하는 것이죠. 물론 백은 체크를 걸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데요. 킹이 도망갈 때 그 틈에 퀸이 도망가야 합니다. 하지만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자리는 사실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킹에게 비숍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 퀸은 비숍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C4로 이동해야 합니다. D5는 나이트에게 잡히고 E6는 나이트와 폰에게 잡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리로 이동했을 때 이 자리를 한 번만 공격해 준다면
이렇게 B5로 공격하면 이 B5 폰은 안전합니다. 나이트가 지켜주고 있고 따라서 퀸이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도망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킹에게 비숍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킹은 약간 위험하지만 흑은 2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 킹의 위험보다 2점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흑은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보자 간의 대국에서 이런 스콜라 메이트로 백이 승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스콜라 메이트를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신다면 여러분이 철학자의 체크메이트는 쉽게 막으면서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페트로프 디펜스에서 나오는 함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로프 디펜스는 체스에서 가장 견고한 오프닝 중 하나입니다. 그랜드마스터들도 무승부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오프닝이기도 하죠. 이 오프닝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 그리고 함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이 E4로 게임을 진행할 때 흑도 마찬가지로 E5로 중앙을 차지해주는 상황에서 나이트가 F3로 오는 게 백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입니다. 폰을 동시에 공격하죠. 이때 흑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는 나이트가 C6로 오면서 같이 폰을 지켜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페트로프 디펜스는 나이트 C6를 하지 않고 나이트가 F6 지점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공격해서 어떻게 보면 흑이 백의 수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많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흑이 페트로프 디펜스는 백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백이 잡을 수 있죠. 그런데 흑은 똑같이 잡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백에게 강력한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페트로프 디펜스의 단점은 이 킹 쪽이 쭉 뚫린다는 건데요. 이 쭉 뚫리는 거를 공격에 이용하려면 퀸이 E2로 오면서 나이트를 공격하면 백이 매우 유리한 포지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트가 위험한데 이 나이트를 안전하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나이트가 도망가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도망간다면 백은 정말 좋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나이트를 비키기만 한다면 체크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키면 퀸에게 체크가 걸리죠. 하지만 이런 체크를 걸었을 때 중요한 점, 이런 체크를 디스커버드 체크, 비키면서 체크를 거는 건데요. 이 디스커버드 체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비키는 기물은 어차피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이트에게 잡히는 자리로 가도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크가 먼저 걸렸기 때문에 이 체크에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죠. 그렇다면 나이트가 갈 수 있는 자리 중에 가장 공격적인 자리, 가장 상대에게 큰 위협을 가하는 자리로 이동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죠. 나이트가 C6로 이동한다면 이제 체크를 걸과 동시에 나이트는 상대의 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크를 먼저 막아야죠. 비숍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체크를 걸었을 때 비숍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퀸을 잡을 수 있고요. 퀸으로 막는다면 물론 나이트가 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퀸을 잡으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이트가 E4를 잡았을 때 퀸 E2가 온다면 최선의 방어는 퀸이 같이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죠. 퀸이 왔으니까 같이 퀸이 오겠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퀸이 먼저 나이트를 잡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흑은 퀸으로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겠죠. 퀸이 잡히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최선의 이득을 흑이 보려면 여기에서 이 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흑은 이 나이트를 잡을 수는 있는데요. 바로 핀을 이용해서 폰으로 한 번 더 공격해 주는 것입니다. 백은 이제 나이트를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트가 이제 도망가게 되면 퀸이 이렇게 공짜로 잡혀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백은 이미 나이트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트를 돌려줄 수 있겠죠. 그냥 D4로 지키면서 나이트를 돌려주는 대신 흑이 되잡을 때
백은 폰 하나를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흑이 한 번 더 압박을 하더라도 F4 폰으로 안전하게 폰을 지키게 되면 백이 폰 하나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페트로프 디펜스에서 이 나이트가 E5로 왔을 때 페트로프 디펜스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나이트가 이 폰을 같이 잡으면 안 된다는 점. 그렇다면 어떤 수가 가장 좋은 수일까요? 이 나이트의 위치가 흑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먼저 폰으로 쫓아내서 나이트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도망갈 수밖에 없죠. 나이트가 뒤로 빠졌을 때 이제 이쪽 폰을 잡게 된다면 똑같은 전략은 이렇게 퀸이 세븐으로 어떤 손해도 없이 막을 수 있으니까 페트로프 디펜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나이트를 먼저 쫓아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로프 디펜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4, E5, 나이트 F3, 나이트 F6, 페트로프 디펜스입니다. 여기에서 나이트가 E5를 잡을 때 D6가 가장 좋은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또 다른 함정수가 있는데요. 바로 나이트가 C6로 이동하면서 이 폰을 희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폰을 희생하는 전략을 체스에서 갬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갬빗을 두는 이유는 점수로는 손해지만 점수 대신 빠른 전개를 통해서 기물들이 빠르게 공격하는 자리에 배치하면서 상대 킹이나 혹은 강력한 공격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트 C6가 왔을 때 이제는 나이트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백에게 자연스러운 수는 나이트를 잡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나이트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인데요. 이때 흑은 두 가지 폰으로 잡을 수 있지만 D폰으로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런 갬빗을 체스에서 스탠포드 갬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탠포드 갬빗의 공격력은 사실 백이 얕잡아 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데요. 여기에서 무난하게 백이 그냥 전개를 하고 캐슬링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백은 게임에서 너무나 쉽게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C3, 나이트를 전개하는 너무나 체스에서 자주 사용될 만한 그런 수죠. 그리고 흑은 비숍을 C5로 전개합니다. 아주 서로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죠. 이 장면에서 백은 캐슬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숍을 전개해야 하죠. 그래서 이 비숍을 C4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비숍 C4로 이동했을 때 흑은 백이 캐슬링을 하기 전에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이트가 G4로 이동하는 건데요. 이 나이트는 안전합니다. 퀸이 잡으려고 해도 비숍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 나이트가 잡으려는 진짜 목적은 F2 지점입니다. 이 F2 지점을 비숍과 나이트가 동시에 공격하고 있죠. 체스에서 오프닝에 이러한 공격 패턴, 나이트와 비숍이 이 F2 지점이나 F7 지점을 합동 공격하는 것은 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도 해보셔야 하고 그리고 많이 막아도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미 이 공격을 백이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숍과 나이트의 합동 공격을 가장 좋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캐슬링입니다. 왜냐하면 캐슬링을 하면서 킹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이후에 룩이 중앙으로 오는 것도 도와주지만 무엇보다도 룩이 F7 지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이트가 잡는다면 룩으로 잡고 비숍으로 잡는다면 킹으로 잡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면 상황은 백에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개의 기물을 합치면 6점이지만 폰과 룩을 합쳐도 6점이죠. 하지만 보통 미들 게임 그리고 엔드 게임 초입 부분까지는 비숍과 나이트가 룩과 폰보다 조금 더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은 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개되어 있는 기물을 소진해야 하죠. 이렇게 모든 기물을 소진했는데 백은 반면 비숍과 나이트가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캐슬링을 하는 게 무난하고 너무나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캐슬링을 하더라도 흑에게는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갬빗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바로 퀸이 H4 대각선 끝까지 오는 건데요. 이 대각선 끝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노리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수를 두게 된다면 퀸이 폰을 잡으면서 나이트의 보호를 받고 체크를 걸기 때문에 킹은 도망갈 곳이 없죠.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체크메이트를 막으려면 이 폰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H3로 물론 체크메이트는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이 퀸이 H4로 오면서 여기 H2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F2까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H3를 둘 수밖에 없더라도 H3를 뒀을 때 F2를 나이트로 잡아준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퀸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퀸을 그냥 피하게 된다면 체크메이트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이트가 비키면서 디스커버드 체크 중에 두 개의 기물로 동시에 공격하는 더블 체크를 걸 수 있고요. 이제 이 비숍이 막히지 않는 어느 곳으로 나이트가 피해도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탠포드 갬빗은 아이디어는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캐슬링된 이후 방어인 이 나이트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나이트를 이제 없애게 되면 특히 퀸이 침투하는 이 지점이 매우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바로 나이트가 F3 지점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나이트가 F3에 없을 때 이 상황에서 100의 최선의 수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스탠포드 갬빗의 공격을 막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지만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폰으로 나이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트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아까처럼 나이트가 이 G4로 오면서 퀸이 들어오는 공격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비슷하게 진행을 하려면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비숍이 같이 온다는 점, 비숍은 이쪽 지점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여기서 어떤 수를 둘지도 생각해내실 수 있겠죠. 바로 D4로 올라가면서 비숍이 못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할 수 있는 흑의 유일한 공격적인 수는 비숍이 못 가더라도 이렇게 같이 공격하는 건데요. 이렇게 비숍이 E3로 맞고 나면 사실 흑에게는 별다른 좋은 수가 없습니다. 물론 F6로 폰을 부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나이트 템포를 얻어주게 된다면 나이트를 먼저 살려야 하고 공격은 성공할 수 없죠. 그리고 백은 무엇보다도 1점 앞선 상태에 더 기물이 전개가 많이 되어 있고 영역까지도 유리한 상태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갬빗은 강력한 갬빗이지만 막는 방법만 숙지해 놓으신다면 스탠포드 갬빗은 백이 확실하게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오프닝입니다. 다음 오프닝은 포나이트 게임인데요. 포나이트 게임은 모든 실력대에서 자주 나오는 오프닝이고 특히 초보자들의 대국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포지션입니다. 포나이트 게임에서 많이 하는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E4, E5, 나이트가 X3로 오면서 폰을 공격하고요. 나이트가 C6로 오면서 폰을 방어합니다. 나이트가 C3로 왔을 때 나이트가 F6로 같이 나오면서 나이트가 4개 나오는 오프닝을 체스에서 포나이트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비숍이 일반적으로 좋은 자리는 C4나 B5죠. 이때 비숍을 생각 없이 C4로 빼게 된다면 백은 약간 게임 불리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흑에게 아주 멋진 전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트가 이 폰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게 된다면 나이트가 되잡으면 백이 점수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흑은 폰포크 D5가 있습니다. 이 D5를 하게 된다면 흑은 점수를 되잡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비숍이 D3로 왔을 때 이렇게 잡게 된다면 점수는 똑같지만 흑이 훨씬 더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흑이 중앙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앙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중앙 확장 F5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흑이 조심할 점은 나이트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폰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숍이 D6로 오면서 D6로 오면서 폰을 지켜주고요. 이때 서로 캐슬링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 캐슬링을 하고 나서 가장 흑의 중요한 수는 나이트가 E7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 나이트를 E7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이 비숍을 이 D5 체크를 나중에 폰을 올렸을 때 못하게 막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의심 없이 그냥 비숍을 전개한다면 F5로 올라가게 된다면 비숍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쪽은 갇혀 있고요. 체크를 걸더라도 나이트에게 잡히게 되죠. 여기에서 이 F5 위협을 인지한다면 나이트를 뒤로 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F5로 올라간다면 흑은 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고 전개도 앞서고 있는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보나이트 게임에서 비숍 C4는 두지 않는다, 실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나이트 디펜스에서 유명한 함정을 살펴볼 건데요. 투나이트 디펜스에서 체스에서 가장 유명한 오프닝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드 리버 어택이라고 부르는 함정인데요. 아직까지도 체스에 입문하는 많은 초보자들이 당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킹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함정인데요. 먼저 E4, E5, 나이트 F3, 나이트 C6, 비숍 C4로 진행했을 때 이때 흑이 나이트 두 개를 먼저 나오는 오프닝을 투나이트 디펜스라고 합니다. 이 투나이트 디펜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백의 공격은 나이트가 G5로 들어오는 공격인데요. 이 나이트 G5를 가장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는 캐슬링인데 여기에서 이 캐슬링을 비숍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숍이 나오기 전에 백의 입장에서는 먼저 찔러본 것인데요. 이 F7 폰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퀸으로 지키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냥 잡아버리게 되면 어차피 퀸이 비숍을 잡을 수는 없죠. 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가장 좋은 수는 D5로 비숍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크 전술이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흑이 굉장히 착각할 만한 위험한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백이 폰을 잡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폰으로 잡으면서 나이트를 공격하는 건데 여기서 흑은 이 폰을 잡을 수 있는 기물이 두 개나 있거든요. 나이트도 있고 퀸도 있기 때문에 백은 하나밖에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이트가 폰을 잡게 되면 이 공격은 막힐 수 있어 라고 생각이 실전에서는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나이트가 D5를 잡는 수는 큰 실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이후에 백에게 아주 멋진 나이트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이트 희생을 들어가게 되면 나이트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퀸이 F3로 오면서 포크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킹이 그냥 무난하게 후퇴를 해버리게 되면 다시 나이트를 잡을 수 있고요.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걸면서 1점 백이 앞서는 상황이 되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흑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까이 오면서 이 나이트를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이 나이트는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런 전술 체스에서 핀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이트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3개로 압박을 해준다면 방은 2개밖에 없죠. 한 번 더 지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중앙을 열고 예를 들어서 잡는다면 퀸이 가까이 오면서 체크를 걸게 되면 킹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도망가게 되면 킹이 방어에서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방어 2개, 공격 3개, 3대2가 되죠. 따라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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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점수 이득. 그리고 킹은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킹이 D7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나이트가 D5를 잡게 되면 퀸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여전히 백은 점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흑은 킹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투나이트 디펜스에서 최선의 수는 D5는 맞지만 백이 잡았을 때 흑은 D5의 폰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D5 폰을 잡는 대신에 이 강력한 비숍인 나이트로 이 강력한 비숍을 먼저 공격을 해주신다면 체크를 걸었을 때 폰으로 맞고 잡고 폰이 되잡았을 때 이제 비숍을 공격하죠. 나이트가 폰을 지키고 있고 비숍이 후퇴했을 때 물론 이렇게 되면 백이 1점 앞서는 것은 맞지만요. 계속해서 흑이 공격에 대한 주도권을 이런 형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1점 뒤지는 것에 비해서는 충분한 주도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나이트 디펜스에서 가장 좋은 방어, 이 방어를 폴레리오 디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폴레리오 디펜스 가장 중요한 나이트 A5 방어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블랙번 실링 갬빗인데요. 10수 안에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함정에 당하면 7수 만에 게임에서 지게 되는데요. E4, E5, 나이트 F3, 나이트 C6, 여기서 비숍 C4. 이때 가장 무난한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나이트 디펜스 혹은 비숍이 C5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나이트가 D4로 오는 이상한 수를 흑이 시도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이상한 수는 잘못 대처한다면 매우 흑이 게임을 빠르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이트의 이 역할은 D4를 막음과 동시에 E5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 E5 폰을 공짜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폰을 잡게 된다면 포크까지 노릴 수 있어서 매우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 E5를 잡는 수는 매우 큰 실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퀸이 G5로 오는 나이트와 폰을 동시에 공격하는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폰은 크지 않죠.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게 되면 다시 포크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인데요. 바로 이제 퀸이 폰을 잡게 되면 바로 룩과 킹까지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룩이 먼저 잡히게 된다면 체크에 걸리고 체크가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이트를 잡게 된다면 퀸이 H1을 잡게 된다면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룩을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룩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퀸이 위쪽에서 체크를 건다면 이 체크를 막아야 하죠. 퀸으로 막는다면 나이트에게 퀸이 잡히게 되고요. 비숍으로 막으면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흑이 나이트가 F3로 오게 된다면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되죠. 이런 체크메이트를 체스에서는 스머더드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자기 팀에 갇혀서 킹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죠. 이때 비숍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퀸이 핀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블랙번 실링 갬빗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블랙번 실링 갬빗은 이 폰을 잡지 않으면 됩니다. 나이트가 나이트를 잡게 된다면 흑은 이렇게 되잡게 되고요. 이때 캐슬링으로 계속해서 전개를 이어가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백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잉글랜드 갬빗이라는 폰을 내주는 대신 강력한 공격을 취하는 오프닝인데요. 하지만 방어법을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잉글랜드 갬빗은 그냥 안 좋은 오프닝이 됩니다. 잉글랜드 갬빗의 아이디어 그리고 방어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 갬빗은 백이 D4로 폰을 시작하는 퀸폰 오프닝, 퀸 앞에 폰을 올린다고 해서 퀸폰 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일반적으로는 D5로 중앙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입니다. 하지만 이때 E5로 폰을 올린다면 그냥 폰이 공짜로 잡히게 되겠죠? 이런 수를 왜 두나 싶기는 하지만 이게 잉글랜드 갬빗의 시작수입니다. 물론 100은 이 폰을 공짜로 잡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잉글랜드 갬빗에서 흑이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나이트가 C6로 오면서 폰을 압박합니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이트가 나오면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일 건인데요. 이제 이 폰을 한 번 더 공격하는 것이죠. 퀸이 7. 그러면 이 폰이 잡히기 싫기 때문에 백은 이 폰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이렇게 비숍 F4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때 퀸이 B4를 체크하는 게 흑의 진짜 아이디어인데요. 비숍이 나왔다면 이 지점에 대한 방어가 없고 그리고 비숍까지 동시에 공격하는 포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숍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체크까지도 막아야죠. D2로 체크를 막아줄 때 이제 흑은 이 비트의 폰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룩을 잡으려고 위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룩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룩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나이트 C3와 비숍 C3가 있는데 만약 비숍 C3로 이제 룩을 지키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뒤쪽에
나이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흑이 매우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숍이 B4로 오면서 이 비숍을 한 번 더 지켜준다면 이제는 이 비숍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수를 두게 된다면 비숍이 비숍을 잡고 나이트가 잡고 그 다음에 퀸이 잡으면 또 체크가 되는데 퀸이 맞거나 하면 네, 이쪽 비숍 룩이 잡히게 되고요. 나이트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나이트로 잡게 된다면 또다시 이제 3점 더 밀린 상태에서 폰까지 추가적으로 잡히는 사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비숍 B4를 상대로 퀸으로 지키면 나이트도 있고 퀸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비숍으로 비숍을 잡게 되면 여기서 나이트가 잡게 된다면 당연히 룩이 잡히게 되고요. 퀸이 잡으면 모든 게 안전한 것처럼 룩도 지켜지고 나이트도 룩이 지켜지니까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빈 지점 C1 때문에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사실 여기까지는 서로의 최선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비숍 C3 대신 나이트를 C3로 온다면 백이 훨씬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비숍이 B4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때 룩 B1으로 퀸을 공격해 준다면 퀸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갔을 때 여기에서 나이트가 D5로 들어가게 된다면 비숍과 포크를 동시에 노리게 됩니다. 상대는 비숍을 살리려면 이 체크를 걸면서 살리는 것밖에 없고 퀸이 이쪽을 잡을 때 룩을 이렇게 오게 된다면 결국은 포크 위협을 이렇게 킹이 오면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나이트가 G5로 들어가면서 포크를 한 번 더 노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보통 포크를 이렇게 구석으로 와서 맞게 되는데 이때 아주 멋진 E6 폰 희생이 있습니다. 폰 희생을 한다면 여기에서 잡게 됐을 때 아이디어는 나이트를 한 번 더 희생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잡았을 때 디스커버드 체크를 통해서 퀸을 공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잉글랜드 갬빗은 적절하게 방어법을 알기만 한다면 매우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방어법 반드시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갬빗의 함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D4, E5 잡을 때 나이트가 오는 것 대신 비숍을 C5로 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요. 나이트가 왔을 때 폰으로 한 번 더 공격하면 이 폰을 잡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1점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때 나이트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이상하게 둔다 라고 의심하지 않고 여기서 나이트를 잡게 된다면 백은 바로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바로 퀸이 잡히게 되죠. 바로 이 장면에서 퀸이 마주보고 있죠. 바로 잡게 된다면 킹이 있습니다만 상대는 유인 전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비숍으로 F2폰을 잡게 된다면 체크가 걸렸는데 이 체크를 반드시 이렇게 잡아야 해요. 이렇게 잡았을 때 퀸을 공짜로 그 다음에 잡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함정을 당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 함정을 어떻게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장면에서 나이트가 왔을 때 이 나이트만 잡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트를 잡지 않더라도 백은 현재 2점 유리하고 이 폰이 잡히더라도 심지어 1점 유리합니다. 따라서 욕심부리지 않고 비숍으로 한 번 더 폰을 지켜주면서 전개를 지속해 주시면 이제 상대가 전개를 계속해서 하더라도 비숍의 길을 완벽하게 막아주신다면 상대는 결국 이 폰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때 C3로 나이트나 비숍의 침투를 막아주고 이후 계속 전개를 지속을 하신다면 백은 1점 유리한 게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닝에서 너무나 과욕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다. 상대가 기물을 던져줄 때도 여기에 함정이 있는지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주 나오는 오프닝 함정과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시작이 제일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체스를 즐기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약 6억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세계 체스 연맹 FIDE에서는 정기적으로 체스 대회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만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밝혀
체스를 취미가 아닌 전문적으로 즐기는 인구도 상당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세계 최대 체스 사이트인 체스닷컴에서 잦은 서버 오류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는데 재작년에 비해 이용자 트래픽이 거의 2배로 증가하여 일간 활성 회원이 무려 1,000만 명을 달성한 것을 서버 오류의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이처럼 체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체스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괜히 기분이 좋네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점과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체스 드라마, 퀸즈 갬빗 등으로 인해 체스의 인기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체스 자체의 매력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열기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경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851년 런던에서 열린 경기로 백을 잡은 키절레스키와 흑을 잡은 로엔달의 경기입니다. 백은 E4로 게임을 시작하고 흑은 E5 그리고 나이트가 F3 여기서 나이트가 F3로 오는 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현대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수죠. 체스 오프닝 원칙 중에 나이트를 비숍보다 먼저 전개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이 있는 이유는 나이트는 비숍과 비교해서는 단거리 기물입니다. 비숍은 한 번에 멀리 갈 수 있지만 나이트는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턴이라는 턴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나이트를 먼저 전개하고 그리고 공격하면서 전개하기 때문에 나이트 F3가 현대에는 더 많이 사용되는 수라고 할 수 있는데 키절레스키는 그 대신 비숍 C4로 전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수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수이지만 현대에는 나이트 F3에 비해서는 인기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면에서 이 비숍 C4로 왔을 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비숍 퀸 H5로 스콜라메이트를 여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수를 둔다고 하면 이 스콜라메이트를 두게 된다면 이쪽 체크메이트를 노리면서 동시에 이쪽 폰을 노리게 되겠죠. 이 공격을 막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는 나이트가 F6로 오면서 퀸의 침투를 막아주는 겁니다. 퀸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따라서 이 퀸이 나올 타이밍이 없고 여기 폰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폰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켜주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이 폰을 희생합니다. 이 과거의 1800년대에는 정말 희생 플레이 그리고 희생을 해서 체크메이트라는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플레이의 아이디어는 잡았을 때 마찬가지 오늘 말씀드렸던 스탠포드 갬빗처럼 게임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흑은 이걸 걱정하면서 잡지 않았는데요. 나이트가 C6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프닝이 트랜스포즈 되었다. 전환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환은 결국 투나이트 디펜스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투나이트 나온 모양이죠. 이 투나이트 나온 모양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인 나이트가 G5로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폰으로 막는 것이다. 이 폰으로 막았을 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백이 잡았을 때 여기서 흑의 최선의 대처는 나이트가 A5로 오는 폴레리오 디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로엔달은 나이트가 이 D5의 폰을 잡았는데요. 그 순간 백이 시도할 수 있는 강력한 함정 기억하시나요? 프라이드 리버 어택입니다. 여기서 나이트가 F7을 잡고요. 킹이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포크니까 잡지 않으면 점수 손해가 됩니다. 잡을 때 퀸이 F3로 오면서 포크를 걸면서 체크를 걸고요. 이 나이트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킹이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이 약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공격이 필요합니다. 이때 공격을 하고 있는 쪽은 그냥 단순하게 교환을 하면 안 되고 이득을 보는 교환을 이제 만들어야 하거든요. 나이트가 C3로 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어를 흑은 한 번 더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중앙을 바로 열어버립니다. 성공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길을 많이 열어서 퀸을 공격하기 쉽게
킹을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 교환이 된다면 퀸이 이런 형태로 킹을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흑은 그래서 바로 잡지 않고 최대한 많은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나이트도 방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나이트를 견제하는 비숍 G5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언젠가 교환이 일어났을 때 이쪽 핀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차하면 그냥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를 그냥 제거하고 이쪽을 잡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핀에도 걸려 있으면서 나이트가 못 움직이게 막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로엔달은 이 핀을 푸는 대처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요. 백은 반면 캐슬링까지 하면서 모든 기물의 전개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흑은 지금 나이트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지만 킹도 매우 위험하고 전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숍 두 개도 아직 못 뺀 상황이죠. 반면 백은 모든 기물을 다 뺐습니다. 비숍, 퀸, 나이트, 그리고 룩까지도 연결돼서 언제든지 룩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 체스에서 이렇게 전기가 앞서게 된다면 이 공격을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로엔달은 이 포로 폰을 던지면서 막으려고 했는데요. 나이트가 폰을 잡으면서 퀸을 공격하게 됩니다. 퀸은 여기에서 B4로 로엔달이 이동을 했는데요. 이 B4로 이동했을 때 나이트가 C5로 움직인다면 여기에서 거의 바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로엔달은 퀸으로 나이트를 잡았는데요. 이 당시의 체스 대회 분위기는 상대가 좋은 수를 든다면 그 좋은 수를 당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으로 잡을 때 여기에서 로엔달이 기권을 하면서 게임을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퀸이 나이트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크에 걸렸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가장 가치가 있는 퀸은 남겨두는 것이 좋죠. 그리고 킹이 피할 자리도 아직은 남아있고요. 하지만 킹이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지점들이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 지점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거의 체크메이트가 된다는 신호겠죠.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킹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으니까 체크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들은 이미 막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자리 대신 빨간색 자리를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체크메이트로 게임을 승리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당대의 1800년대 정상급의 체스 선수들의 대국임에도 이렇게 프라이드 리버 어택이 나오게 되면 게임이 바로 끝나버릴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따라서 백을 잡으신 여러분들이 상대가 이런 실수를 한다면 반드시 프라이드 리버 어택을 시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흑을 잡은 상태에서 두 나이트 디펜스를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나이트가 폰을 잡는 대신 나이트가 A5로 가는 폴레리오 디펜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김도윤의 실전 체스 메타. 이렇게 첫 번째 시간 함께 해보았습니다. 워라벨이 중요한 요즘 주변에 취미를 찾아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만의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체스가 취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체스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랜 친구 같은 하나의 취미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